안녕하세요. 네, 첫 세션 발표드리게 된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꼭지입니다. TTA라는 기관에 대해서 또 잘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또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표준 또는 시험인증 전문가의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성장하기 위한, 역량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TTA라는 조직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 8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는 법정 법인입니다. 애트리에 있던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 어떤 시험센터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2001년도에 어떤 빅딜이 일어나서 조직 전체가 이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TTA라는 기관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TTA라는 기관이 표준화 업무를 주로 해왔는데요. 시험인증이라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었고, 어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13년도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가 이제 개소를 했고요. 15년도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교육 사업들, 인재 양성 사업들을 합쳐서 아카데미라는 조직이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들 체감하실 거라 느낍니다만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AI 융합 시험인증연구소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에서 분리돼서 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영기획본부를 포함한 2개 본부, 그 다음에 3개 연구소, 그 다음에 아카데미 조직과 감사실, 이런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력은 현재 약 390명 정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지만 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 포함하면 한 5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한 1269억 원 정도 규모가 되네요. 제가 지금 15년도 정도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500억에서 한 7, 800억 정도 수준의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9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조직 구조처럼 크게 이제 정보통신 분야 표준, 재개정 및 보급하는 일들, 정보통신 분야, 또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시험 인증,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와 시험 인증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좋은 어떤 사회적 효과를 냈던 오래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단말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충전기 단자가 제조사별로 또는 통신 프로바이더별로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소비자는 이제 항상 같은 회사의 제품만, 모바일 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뀔 때마다 충전기를 따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TTA에서 이런 충전 단자 핀을 표준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산업계와 같이 맞물려서 24핀 충전기라는 어떤 충전 단자 규격을 표준화했고, 이게 이제 보급되면서 산업계에도 확산되고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불필요한 어떤 충전기에 어떤 버려지는 그런 자원 낭비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쿠팡에서 4,8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네. 표준이라는 게 시험인증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 관련된 표준을 참고하시고 아주 이제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 2014년 연구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핸드폰 기기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기의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비용이 약 최대한 150불 정도 된다, 이런 분석이 됐고,
근데 이제 로열티 비용이라는 것이 약 124불 정도 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 관련된 비용이 한 50불 정도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MP3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어떤 로열티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저 비용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저런 표준을 개발하고 어떤 그런 특허나화에서 이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이런 비용들이 갈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점하고 선도하고 어떤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가적인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을 저희한테는 뭔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뿐만은 다양한 곳에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선도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여러 가지 저희 기관 업무별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저도 이제 하나의 직원으로서 이 모든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괄적으로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표준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표준을 개정하고 확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표준화 기구들이 있죠. 국제기구, 공식기구도 있고 사실표준화 단체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구에 대응해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전략들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들이라는 것이 모든 각 과기정통부만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에 관련된 기술, 표준화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업무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낸 그림이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이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입문자로서 필요한 소양과 그다음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어떤 이런 체계에 대한 교육, 기술에 대한 교육, 표준화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우수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계속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 강국이잖아요. 저희가 이쪽 표준화 활동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나 보시면은 의장단이 세계 2위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의장, 부의장, 에디터, 의석 등 약 275개 의석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들이 이제 제정되고 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룹이나 어떤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고서를 내고 이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고서 제출률도 저희가 어떤 세계적으로 3위 정도 수준에 있다. 1위는 지금 중국이 1위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TTA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협회는 이제 협회이기 때문에 회원사가 있습니다. 근데 회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통의 산업단체 협회는 어떻습니까? 그 산업에 어떤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어떤 산업단체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표준안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표준으로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 통신 같은 특허는 이제 저희 주요 통신사들, SK, KT나 이런 기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기술 체계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투표권을 이제 다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자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업당 한 개 투표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구자를 확보하고 어떤 그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와 중요하게 밀접한 표준이 있을 때 이제 투표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어떤 표준의 주도성을 가져가고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도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뭐 단말기에 대한 뭐 전파 인증, 뭐 양자 암호통신,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 조성 이런 역할들 하고 있고요. 융합 분야에 대한 시험 인증, 품질 검증, 공공안전 분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회사 앞에 이제 저희도 뭐 공간이 협소하니까 제네시스 그 전기차 있잖아요. GV60인가? 60 그 내비게이션 시험 인증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퇴근할 때 이제 밖에서 시험 인증 뭐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출근했는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관련 분야 실적이나 뭐 주요 분야 이런 것들은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국제 공인 시험소로도 이제 인증을 받잖아요. 시험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해외로 제품을 시험 인증 받으러 나가지 않아도 저희 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국제 공인 시험소로 인증받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지금 보시는 이런 인증 마크들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국정원에서 공공기관에 이제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증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이제 시험 의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층에 로비에 가면은 CCTV 제품이 이제 우편으로 배송된 게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방향들이 이런 제품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뭐 품질 향상에 도움도 되겠지만 다소 좀 불편하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런 쪽의 시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분야 뭐 마찬가지로 작년에 조직이 분파되면서 다양한 시험들을 하고 있고요. 뭐 AI 뭐 신뢰성, 품질, 데이터 품질, 그 다음에 뭐 각종 이걸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과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성능 컴퓨팅 분야, 벤치마크 테스트, 신뢰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과기정통부의 예산을 어떤 R&D 예산, BR&D 예산을 많이 이제 수주해서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과기정통부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격을 많이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아직 선전하고 있는 분야는 AI 분야이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인증들, 파이도 디지털 인증이나 CC, 보안 제품 평가, 저전력 전송 등등의 이제 시험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아까는 이제 AI 연구소의 주요 인증 분야였고,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연구소는 안전 분야, 기업 지원, 지역 지원 등의 이제 시험 인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GS 인증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1급까지 인증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20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이고 인증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뭐 국제 표준 측정 기준에 따라 어떤 평가 항목들을 개발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시면은 아마도 이제 뭐 조달청이나 어떤 정부 간의 거래 때 우선 구매 대상 제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카데미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인재 개발을 위해서 15년도에 설립이 됐고, 각종 이제 뭐 전문 기관으로 고용부나 과기부의 이제 인증을 받고, 또 뭐 ISO 21001이라는 교육조직 경영 시스템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 표준을 이런 기술교육기관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고 그런 체계를 확립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소개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저도 이제 아주 이쪽 분야에 대해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를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 이광호 모근지 연구원께서 스태피에 계신 분께서 연구하신 자료인데, 그 소프트웨어 시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공공 시험 기관들, 민간 시험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Y축을 특수성에서 종합성으로, X축을 공공성에서 시장성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시장성 있는 시험 인증 항목들 이런 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수 분야에 한정해서 시험 인증을 하던 시험 기관들도 어떤 종합적인 항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시험하는 기관들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KTL은 조금의 공공성은 가지고 있더라. 다른 공공 어떤 시험 연구원 기관들에 비해서 이런 분석들을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어려움과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KTR에서는 이제 판교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센터를 구축했다. 거기서도 시험인증을 확대해서 시험평가를 개시한다. 이런 연구들,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 YG스톤이라는 기업이 있죠. 거기에 이제 테슬이라는 시험인증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장님이 이제 TTA의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연구소장을 하셨던 분이 가셨죠. 근데 이제 거기 연구소를 차리셔가지고 시험인증을 확대하면서 또 이런 민간 시험에서 이제 영역을 점점 해나가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또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R&D나 BR&D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떤 운영해 나가기 어려워지는 어떤 정책적 요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자료에서는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 혁신할 수 있는 자원들, 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재하다. 이런 분석들을 결론에서 냈었습니다. 또 콜라스 공인시험기관의 역량 강화라는 워크숍에서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었습니다. 근데 역량이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면은 이제 주요 정의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조금 공통되는 것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들을 보시면 고성과자를 표현하는 내적 특성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성이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공통적인 고성과자 식단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지속되는 어떤 그런 단발성이 아닌 지속되는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이제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지식, 기술, 태도, 뭐 KSA 이렇게도 말합니다. KS의 총체다.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뭐 학문적 정의도 다양한데, 뭐 챗 GPT나 클로버X에도 물어봤습니다. 뭐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린다면은, 뭐 제가 만든 정의는 아니지만은 이제 combination of KSA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 기술과 태도의 이제 combination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고 뭔가 행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량,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이제 시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커리어나 KS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표준이라는 것과 아주 동떨어져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표준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펙에서 2015년도에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건데, 뭐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죠. 옆에 이제 약간 물고기 뼈대 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표준화 전문가란 표준화 활동,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 계량 측정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또 이런 비슷한 발표를 할 때 찾아봤던 건데, 이후로 업데이트가 됐을까? 15년도 버전이잖아요.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커리어 트랙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ompetency requirement에서 이제 역량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내용들은 시험 기간도 관계가 되지만,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제 표준화를 적용하고 또 도입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잡을 대상으로 한 이제 어떤 리콰이어먼트긴 하지만 아주 무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자료는 이제 공개 다 돼 있어서요. 밑에 출처 가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일부 장면만 가져왔지만 세부적인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이제 뭐 어플라잉하는 표준을 개발된 외부 조직으로부터 개발된 표준을 어플라잉하는 역할들, 컴피턴시 중에 리콰이어먼트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지식, 기술, 태도 부분으로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뭐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교정기관에 대한 표준이 또 있죠. 거기에 제시하고 있는 어떤 리퀘어먼트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고요. 뭐 테스팅에 관련된 표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품질 측정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김숙 박유현이라는 연구자의 자료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제 어떤 시장의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기능 적합성과 성능 효율성 오타가 있네요. 효율성 관련된 시험 항목이 90% 정도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량에 참고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 이런 출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거를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내부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뭐 셀프 스터디도 있을 거고요. 뭐 또 체계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개발이라는 것이 꼭 개인 개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팀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의 개발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인터벤션들, 방법들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70-20-10 모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본인이 학습하는 거에 100에 70은 사실 일터 현장의 경험으로서 발생한다. 그리고 나머지 20은 어떤 상급자 또는 멘토 또는 그런 동료나 이제 선임자로부터 멘토링, 코칭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클래스룸, 워크숍, 어떤 그런 외부 활동을 통해서는 10 정도의 학습 효과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감이 조금은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 보면. 근데 요 말만 보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뭐 외부 교육 받으러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 외부로 역량 강화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육들 듣고 세미나를 듣고 워크숍 참석하고 뭐 학술대회 컨퍼런스, 뭐 학위의 취득도 방법이고요. 자격의 취득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런 외부 교육을 참석하셨던 이제 이런 IT 종사자분들 한 500명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교육을 들었던 결과가 여러 가지 만족도라는 걸로 봤습니다만, 결과가 실제 조직에 어떤 더 인게이지되고 몰입하고 조직의 더 만족도와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간 이 경로에서는 유의하지가 않게 나왔습니다. 교육 들었다고 무조건 몰입하고 조직에 만족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빨간색
이렇게 라운드된 화살로 보시는 이런 경로로 잡 크래프팅이라는 활동을 통해 조직에 어떤 더 몰입하게 되고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유의하더라 라는 결과를 봤는데, 잡 크래프팅이라는 거는 이제 태스크, 과업이나 관계, 주변의 관계,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 뭐 지적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 쪽에 이제 재구조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 활동을 통해서 습득하시는 지식, 기술, 여러 가지들을 내부적으로 뭐 공유하시고, 어떤 멘토의 입장, 코치의 입장이시라면은 조직의 어떤 후배들께 어떤 멘토링 해주시고,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또 어떤 소회의를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재구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조직의 유효성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7030, 10 모델이 굉장히 뭐 납득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렇지만 10에 해당하는 이런 외부 역량 강화도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10을 통해 잘못 썼네요. 70, 20, 10입니다. 20과 70의 영역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험 인증과 표준화 활동을 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사실 이제 뭐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전문가 교육, 자격시험 관련된 교육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표준에 대한 어떤 세미나, 기술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까 이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또 건네받고 하면서 저희 교육을 또 많이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마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협력해서 이제 온사이트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또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 하고 있고요.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계속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제 일반, 고급, 실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교육이 있고, 자격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08년부터 이제 연구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20년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취득하시면은 이제 국가공인 자격을 인정을 받으십니다. 지금 누적된 응시자가 한 7, 8천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연간 한 2천 명 정도의 응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자격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누가 시험을 잘 보나? 누가 합격하나?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500명, 2년 동안 응시하신 900명이네요. 9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교육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 인구 통계 변인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변인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뭐 교육을 들으시면은 확실히 합격률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1.45배 정도라 그래서, 예를 들어 100명 중에 교육을 안 들은 집단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합격하셨다면, 교육을 들은 100명 집단 중에는 한 14명, 15명 정도의 합격을 하더라.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시험 과목이 개요, 설계기법, 프로세스 이렇게 3개입니다. 근데 이제 개요 과목은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점수의 향상이 별로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설계기법, 프로세스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점수 상승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연령별로, 학력별로 뭐 연령이 올라가도 학력이 올라갈수록 뭐 점수가 높더라, 이런 게 있는데, 뭐 석박사들은 차이가 있을까? 대학원은 확실히 이제 점수가 높고 평균적으로 유의한 게 있는데, 석사와 박사 간의 차이가 있을까? 박사 취득자들이 점수와 합격률이 더 높았을까요? 놀랍게도 높지 않은 것으로 네, 그렇게 나왔어요. 석사가 이제 조금 더 평균 점수가 높고, 박사가 신기하게도 취득자들이 평균 점수가 좀 더 낮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을 볼수록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다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떨어졌지만 다시 보충해서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하고, 근데 이것도 놀랍게도 시험을 볼수록 합격률이 떨어지고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900명을 대상으로 한 19, 20년도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18, 19년도네요. 결과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들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 취득하시면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만들었는데 자격 취득하시면은 저희 과정 중에 뭐 고급 과정, 실습 과정 이런 것들은 약 50% 정도 할인 혜택이 있고요. 특히 또 고급 등급 자격 취득하시면은 저희가 시험 자격을 운영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다 시험 업무를 하시고 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제 테스팅 시험 관련된 문제를 개발하고 뭐 검토하고 채점하고 이런 어떤 내용 전문가로서 체험하시는 그런 활동 기회가 있고요. 네, 뭐 자격 취득자도 이제 기업에서 해당 직무 채용할 때 항상 이제 자격 취득자를 우대한다는 명시를 달면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이제 올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접수 시작했습니다. 4회 시험이 일반 등급이 11월 19일 날 있고요. 접수가 오늘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잠깐 확인했는데 현재 한 300명 정도 접수한 것 같아요. 고급 등급은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시험 보고 있습니다. 뭐 문제 몇 개만, 2개만 제가 그냥 많이 출제됐던 거 2개만 뽑아봤는데 저희 문제는 뭐 조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조금 되게 암기식 시험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오류, 결함, 오작동에 대한 개념 차이를 이해하시는 문제들. 정답은 2번이죠. 예, 결함이 실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장애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설계기법 쪽 문제들, 경계값 분석, 예, 경계에 있지 않은 2번이 답이었던 거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자격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 경력 개발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도서도 이제 발간한 게 있습니다. 제가 3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뭐 이런 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질의응답 한 3분 정도 해주시면은 책 제가 드리도록 33,000원 정도의 가격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네. 부산대에서 교수님들께서 연구개발하셔서 네, 집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지금 나열하고 있는 교육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점점 더 신규 과정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무료 교육입니다. 대신에 이제 무료 교육을 받으시려면 기관이 저희랑 협약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를 주고받는 협약 체결이고요. 체결을 하시면 이런 교육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일 수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부처 이 사업의 정책에 따라서 10% 정도 한 3, 4만 원 정도의 이제 소정의 부담을 요구 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은 이제 무료로 교육훈련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교육을 이제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표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정부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표준에 대한 입문, 그 다음에 표준화 기술 분야별 주요 이슈, 표준화 현황, 기술에 대한 이해, 그런 교육들이 기본 과정으로 있고, 국제기구, 사실표준화 기구 등에 대한 이제 이해, 어떤 기구 작성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실무 과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특허와 연계하고,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나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전략 과정, 이렇게 큰 4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로 교육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이고 온라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까지 올라오기가 불편하시면은 아마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5G나 이런 쪽 기술 세미나, 표준화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기도 아마 MOU 체결하신 기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MOU 체결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TTA와의 체결도 있고요. 저희 아카데미 조직과의 체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시면은 뭐 교육비 할인 등등의 혜택들이 있어서 뭐 MOU 체결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이트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tta.or.kr은 똑같고요. 앞자리가 이제 edu.com 또는 컨소시엄 사업은 champ.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통해서 설명드리는 교육들, 프로그램들 참고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협약 체결을 하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업 간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신 분들은 교육의 잠재적인 참여자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전문가로서 참석해 주실 수 있는 또 능력도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새로운 테마, 또 새로운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교육이나 세미나들을 저희가 또 저희를 통해서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계시면은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은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로 이제 기획해서 TTA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시험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실 전문가도 계속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은 또 신청해 주시면은 위촉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WWW를 만들었네요. 마크 안델센 이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이 너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품질, 테스팅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quality is eating the software라는 말을 저희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에 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